네, 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넘은 새벽에 제가 이제 분석 녹화 방송을 남겨드려요. 어저께 멤버십 방송을 했는데 제 요즘에 인터넷이 문제가 있는지 중간에 자꾸 인터넷이 끊어져가지고 어저께 멤버십 방송에서도 여러 번은 접속이 끊어져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실방을 하려고 했다가도 여러 번 실패를 해서 그냥 녹화 방송을 남겨드려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먼저 결론만 얘기하면 아직 상승장 추세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톱플로우 차트를 이제 켜놓고 시작을 했는데 스톱플로우 차트가 빨간색 영역에서 이제 주황색에서 노란색 영역으로 넘어가는 네, 목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목감기 걸려가지고 넘어가는 이제 추세에 있는 상태예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스톱플로우 차트가 이제 강세, 이제 상승장에 이제 접어드는 시기가 이제 강세 영역에서 절반, 강세 영역에서 절반, 강세 영역에서 이제 절반, 강세 영역에서 딱 절반 정도 이제 구간, 그러니까 굉장히 큰 상승장을 앞두고 있는 위치에 이제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방송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죠. 올해 중순에는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아마 상승장을 계속해서 크게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어느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으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의 시장이 이전에처럼 좀 시원한 이런 시장은 아니에요. 굉장히 시원하게 이전에는 상승장을 이어나갔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는 못하고 약간은 좀 지겨운 행보를 좀 많이 이어가는 장이긴 해요. 하지만 이 스톱플로우 차트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 스톱플로우 차트에 이 주황색으로 넘어가는 주황색에서 노란색으로 넘어가는 영역이 그때가 이제 가장 큰 강세 이제 시장에 대한 영역이 되거든요. 이 주황색 넘어 이전의 시장은 노란색 때 이제 노란색이 되면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주황색 영역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이제 각도가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하는 뭐 정확히 따지면 우리의 계좌에 대한 이제 수익이 극도로 이제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이제 구간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침체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아마 조만간 시장이 반전이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조금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차트적인 부분으로 한번 놓고 본다 그러면 1위 차트적인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재밌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어저께 이제 굉장히 이 구간에 대한 지금 행보가 굉장히 길어요. 어떻게 보면 뭐 쐐기 형태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쐐기적인 형태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박스권 형태로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구간 영역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조금 놀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발생한 캔들이 장악형에 대한 캔들이 발생됐어요. 하락에 대한 장악형도 발생했고 그거를 또 반전으로 올리는 이제 캔들이 발생됐고 오늘은 또 하락에 대한 장악형 형태로 현재는 진행 중인 상태예요. 물론 이제 오늘 또 하락에 대한 장악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이 내일 아침에 이제 마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감 가격인 아침 AM 9시죠. 한국 시장 기준으로 아침 AM 9시 기준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95K죠. 95K 위에서 이제 좀 마감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마감을 해주면 95K보다는 96K가 딱 맞겠네요. 96K 위에서 마감을 해준다 그러면 장악으로 마감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장악이 안 됐다고 해서 아주 아름답게 뭐 반등을 하기 위한 어떠한 추세를 갖췄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게 하락 조정을 좀 받은 거는 갖고 있는 상태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밤 내일 아침까지 한 6시간 정도 남았는데 웬만하면 좀 올려서 마감을 해주기를 조금은 간절히 조금은 기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건 이제 단기적인 분석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약간 우리가 변동성을 앞두고 있는 구간에 조금 놓였다라고 보세요. 변동성을 앞두고 있는 구간에 놓였다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뒤에 켜져 있는 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분석하는 분석 중에 일목균형표 가지고 구름 지표라고 얘기해요. 구름 지표는 이제 오랫동안 많이 사용되는 이제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인 지표인데 이 지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매매나 이제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보면 변곡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곡자리가 뭐냐면 이 구름이 변하는 자리예요. 구름이
변하는 자리, 양구름에서 음구름으로 전환되는 구름이 굉장히 얇아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굉장히 얇아지는 자리가 있는데 이 구름이 얇아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전환이나 아니면 가던 방향을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하거나 진행을 하는 이제 어떤 변동성이 크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구간에서 이런 이제 얇은 자리에서 그런 변동성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횡보하다가 하락을 하고요. 하락하다가 상승하다가 이 변곡 자리에서 또다시 크게 더 상승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변곡 자리에서 반전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제 방향성에 대한 추임새나 변동성이 좀 극도로 많이 변하는 구간이 이 구름의 이제 변곡 자리라는 구간에서 이제 많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동안은 그 구름이 얇아지는 단계였죠. 아마 1월 이제 말 정도 됐을 때 구름이 이제 굉장히 얇아지는 구간에 이제 접어들면서 시장이 이제 하락 조정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 하락 조정을 한 이후에 이제 반등도 한번 세게 쳐가지고 기대감을 좀 가졌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약세적으로 아래쪽으로 이제 약간은 흐르면서 요렇게 이제 형태적으로 변동성을 좀 많이 가져가지는 않지만 작은 변동성이지만 약간 계속 여진이 심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위아래 가지고 사실 매매한 사람들은 극도로 조금 스트레스를 좀 받는 구간이라고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름 이제 음구름이죠. 음구름을 어느 정도는 지나오면서 이제 14일부터죠.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구간이 이제 변곡자리 구간에 약간 접어든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이제 변곡자리 접어든다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구름이 얇아지는 구간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약간 변동성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다. 뭐 여기서는 뭐 많은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하락으로 가던 거를 약간 베이스 멈춰 있는 구간이죠. 멈춰 있는 침체 구간에서 아래로 좀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곧 약간 이 지겨운 횡보를 마무리하고요. 어떤 약간 큰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는 변동성을 만들어서 반등이나 아니면 하락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무엇을 해야 돼요? 만약에 하락 조정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매수적인 관점을 취해 가지고 이제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관점으로 매매를 이제 해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조금 볼 수 있을 거예요. 지표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본다고 한다 그러면요. 지표적인 관점에서도 사실 엄청나게 뭐 아름다운 지금 시그널적인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스토캐스틱 RSI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스토캐스틱 RSI 지표인데 스토캐스틱 RSI 지표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오면서 이제 약간의 턴 오버를 하고 있는 형태를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흔히 짝꿍댕이 형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짝꿍댕이 형태는 어느 정도 추세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형태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짝꿍댕이 형태를 이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형태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전환이 된다 그러면 생각보다 반등이 조금 추세 전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이 평가를 좀 한다 그러면 완벽한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고점 돌파 정도에 대한 것만 나온다 그러면 추세가 쉽게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도 좀 볼 수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는 약간 매매 참여율이 조금은 이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의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전에 대한 이제 오랫동안 저항을 받았던 요런 자리가 있죠. 오랫동안 저항을 받았던 요 캔들에 대한 자리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매수 관점에서 한번 손절에 대한 부분을 잡고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요 쐐기적인 형태, 요 하락에 대한 쐐기적인 형태거든요. 요 쐐기적인 형태의 아래쪽으로 이제 이탈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선물 매매하신다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숏포지션 한번 취해 본다거나 아니면 하락적인 관점, 내가 물량을 현물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량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약간은 아래쪽에서 다시 이제 물타기를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는 전략을 좀 펼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변곡자리죠. 이 변곡자리에 어느 정도 이제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변곡자리에서는 어느 정도의 커다란 변동성,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변동성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워낙에 같은 자리에 그냥 멈춰 있는 상태지만 이후에 나오는 방향성은 위쪽으로 한번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올리는 과정으로
갈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아래쪽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 빠졌다가 반대치고 또 빠지는 현상을 이제 조금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접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매매를 내가 조금 해봐야 되는 단계에 좀 가까워졌다라고 어느 정도는 평가를 하고 보시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롱을 잡고 있습니다. 롱 매수를 현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보고 있어요. 굉장히 수익을 1000만 원 가까이 보다가 이제 수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슬퍼요. 정리를 좀 했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럼 너는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있냐? 라고 한다 그러면 상승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상승 쪽으로 보고 있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약간에 대한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보통 이제 극단적인 하락이 이제 발생한다 그러면 제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점점 이렇게 해서 각도가 점점 가파라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제 극단적인 하락이 나올 때 보통 이제 각도가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꺾이는 거죠. 이렇게 꺾이는 형태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사실 저점을 계속해서 이탈은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단기적인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점이 이탈되면 반등이 세게 나오는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될 거예요. 그 반등이 이전에 대한 고점을 넘기지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이제 이전에 대한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게 아니고 며칠 전 반등으로 약간 각도가 점점 이제 완만해지고 있는 상태로 조금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점점점 하락을 할 때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고점에서 터는 사람들이 많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는 위쪽 구간까지 매수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참여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거나 아니면 위쪽에 대한 매도벽이 조금 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이 조금은 이제 각도를 완만하게 만들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세하게 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봅니다. 이걸 캐치하기 조금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모든 분석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아직 고점을 한 번이라도 넘긴 건 아닌 상태예요. 넘긴 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제는 하락보다는 반전이 나올 상태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그 하락에 대한 부분도 완만해지고 있는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조금 보는 것이 약간은 긍정적인 형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상승적인 면을 조금 더 우선적이 본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상승을 엄청 높게 보는 게 아니고요. 55%대 한 45% 정도 비슷한, 어차피 행보하는 구간이라서 사실 어느 쪽에 대한 방향성을 맞출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상승적인 관점에서 조금 높게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립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적인 대응 방법을 어떻게 취해야 되냐라고 한다 그러면 정고점 돌파 시입니다. 단기 고점을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에 대한 매매 참여를 조금 해볼 수 있어요. 왜냐라고 한다 그러면 한 번도 고점을 넘긴 적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단기적이라도 98,000 정도에 대한 영역 위쪽이죠. 위쪽을 이제 돌파하는 움직이죠. 위쪽으로 올리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상 위를 올린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움직임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때 만약에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98,000이죠. 미안해요. 98,000 이상을 이제 이쪽으로 상향 돌파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조정 관점에서 매수 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손절이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추세를 보면 알겠지만 저점이 이탈되면 반등이 나오고 저점이 이탈되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손절에 대한 구간을 잡기에는 굉장히 아래 구간이나 저 아래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요 아래 구간을 잡는다고 해도 반등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현재 요즘에 대한 트렌드 추세가 깨면 올라오고라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많이 반복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저점에 대한 이탈이 발생을 한다고 해도 딱히 그 상태에서 극단적인 하락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조금은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조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약간 98,000 정도에 대한 돌파가 발생한다 그러면 조정에 매수를 한번 해본다라고 어느 정도는 접근하는 게 좋고요. 현재 구간에서 이제 매도 관점이나 이제 내가 손절에 대한 관점을 본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난해해요. 왜냐하면 어저께 이제 저희가 수요 멤버십 수요일날 매일 이제 많은 알트코인들, 몇 개, 많으면 20개, 30개 정도에 대한 알트코인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평가를 하는데, 어저께 이제 분위기에 대한 평가가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반등을 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했던 가장 많은 제가 분석에 대한 많은 종목에 대한 분석의 이야기가 뭐냐면 저점이 이탈됐을 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형태다 현재는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사실 이제 이런 차트에 대한 시향을 하는 사람은 뭐 저점이 뚫리면 손절을 쳐야죠라고 말하기에 굉장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손절이 뚫린다고 해도 반등을 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 하락에서 저점이 뚫리는 관점에서 반등을 세게 치지 못하고 만약에 반등 자체가 약하다 그러면 그때 되면 어느 정도에 대한 약간 손절이나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해볼 수는 있지만 현재에서는 이제 뭐 저점이 깨진다고 해가지고 뭐 나락으로 가거나 이제 그러지는 조금은 보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일봉 차트장에서 볼린저 밴드를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이제 볼린저 밴드 일봉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선을 딱 지우고 본다 그러면 볼벤이 아직까지 이 아래쪽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저점 위에 이제 있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볼린저 밴드가 저점보다 위에 있는 형태로 뜨게 될 경우에는요, 차트가 아래로 내려올 경우, 볼벤 하단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반등을 좀 치는 경우가 조금 종종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저점이 깨진다고 해도 막상 정작 저점이 깨진다고 해도 반등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고 해도 그리고 실질적으로만 저점이 깨진다고 해도 단기 저점들이 깨진다고 해도 그게 이제 막 극단적으로 저점을 깨는 형태로는 가기 힘들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런 모든 관점 있잖아요. 그 모든 관점을 다 접어두고 하락으로만 무조건적인 관점으로만 그냥 놓고 이야기를 해본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전에 대한 이 큰 저점 이하에 대한 하락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 그때는 이제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많이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만약에 빠른 시간 안에 빠진다 그러면 괴리율 때문에 이것도 반등이 또 세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 가격 91,000 정도에 대한 이탈이 너무 강력하게 이탈을 할 경우 이 강력하게 이탈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관점에서는 약간 물량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지겠지만 만약에 이 91,000 이하 91,091K죠. 90K에 대한 강력한 뭐 하락이나 극단적인 하락이 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좀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밀려서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오히려 개인적으로 좀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해요. 현재 시장이 굉장히 조금 재미있는 업계 움직이고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뭐 이전에 이제 차트를 굉장히 많이 유사점을 띄는데 오히려 나는 그 이전의 차트보다는 최근의 차트에서 더 흔적적인 면이 비슷한 면이 좀 많이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최근의 차트를 본다 그러면 한번 아래를 빼고요. 아래를 빼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미세한 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4시간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열어놓고 본다라고 이제 한다 그러면 한번 빠졌다가 한번 미끄러지고 한번 빠졌다가 미끄러지고 반등 치고 또 미끄러지고 반등 치고 또 미끄러지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여기 보시면 약간 이제 이때부터 완만해지는 게 나오죠. 고점 올리고 조정받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반등이 나오고 이런 형태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너무 이전에 대한 차트를 본다기보다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우리가 형태적인 부분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최근에 있었던 하락 이후에 나왔던 반등 그리고 조정 반등 그리고 다시 밀리기 그리고 다시 밀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올리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거죠. 그동안은 변동성이 얇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위아래를 조금 크게 흔들면서 고점이 살짝 넘겼던 시점 이 고점이 넘겼던 시점에서 조정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이제 단기적인 수익적인 면에서는 접근하기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요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친다고 해도 제가 이전에도 실방에서도 얘기했었고 분마스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현재 구간에서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제가 예측하기로 만약에 상승을 넘어간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을 한번 친다고 해도 한 102K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뭐 이전에 대한 형태랑 좀 비슷하다 그러면 102K를 좀 넘긴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저항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 그 이후에 저점을 올려가는 아니면 그 과정에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관점보다는 주봉적인 이제 이동평균선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상승장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반등을 쳐도 조정을 받고 반등을 쳐도 조정을 받고 반등을 쳐도 조정을 짧게 받으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오히려 제가 예상하고 있는 상승장이 나왔을 때에 대한 큰 그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장으로 넘어갈 때는 이전에도 우리도 경험을 했었죠. 경험했었던 것처럼 상승장 넘어갈 때는 통통통통 상승 통통통통 상승으로 주로 넘어간다. 우리가 상승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조금 느끼기 어렵게끔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등을 쳐도 조정받으면서 이게 또 하락이 아니야 라는 물음표를 넣게 되고요. 여기서 반등을 또 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승으로 가지 못하고 또 조정을 받으면 이게 플래그 형태에 대한 하락은 아니야. 뚫리면 하락으로 가는 건 아니야. 이런 공포감을 계속 심어주면서 통통통통통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굉장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시장도 워낙에 난이도가 너무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약간 극단적인 이유에서는 이런 쪽에 대한 것을 보편적으로 열어놓고 그냥 보는 것이 오히려 매매에는 내가 어느 위험에 대한 대처에는 좀 더 좋다라고 봐요. 항상 최악의 관점은 조금 염두에 두라고 봐요. 상승으로 간다고 해도 약간 이런 관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하지만 이제 이전처럼 만약에 이 최근의 패턴을 너가 생각하기에 똑같이 따라가는 것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하락, 올라 반등을 쳤다가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쳤다가 이런 하락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봉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주본적인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저께 멤버십 방송에서도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7SMMA 이동평균선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개인의 취향이라고 좀 보면 돼요. 개인의 취향이고, 자, 아래쪽에 있는 이동평균선이 흔히 우리가 가장 시장에 대한 중심가로 보고 있는 20MA 이동평균선이에요. 주봉 관점의 7SMMA와 20MA 이동평균선인데, 제가 이제 이 이동평균선을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좀 많이 해요. 이 이동평균선이 흰선과 이 선이 벌어졌다가 이렇게 모이는 구간 있죠. 좁혀지는 구간에서 이제 승부처가 나온다라고 해요. 승부처가 나온다라는 뜻은 뭐냐면 벌어졌다가 모이는 구간에서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벌어졌다가 좁혀지는 구간에서 그 구간을 지지받고 오르면 상승장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 두 구간에 대한 기술적 매수, 약간 이때는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보 트레이딩에 대한 영향을 좀 많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7SMMA와 20MA에 대한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매수력이 작용하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동안은 20일 이동평균선이 너무 아래에 있으니까 매수력이 작용하지 못해요. 시세 쪽으로까지 가 있지 않으니까 이쪽에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작용을, 기술적 반등에 대한 그 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20MA가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작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매수력이 참여가 없으면 이제 차트가 아래로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제 어려운 단계까지, 이제 교육 단계까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흔히 얘기하면 이 단계, 벌어졌던 볼린저 밴드가 좁혀지는 구간에서 방향성이 발생을 한다라고만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면 되세요. 벌어졌던 이동평균선이, 두 이동평균선이 극도로 좁혀지는 구간에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승부처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전에 대한 상승에도 보면 벌어졌던 이동평균선이 좁혀지면서 승부처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방향에서 이게 여기서도 반등, 여기서도 반등. 반등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승부처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이 승부처에서 승부를 내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면 하락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좁혀지는 단계는 이제 큰 방향성을 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1위 차트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봉 상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주봉이 이제 우리가 큰 방향성, 우리가 장기적으로 올해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한다 그러면 이제 그 방향성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전에 대한 요만큼에 대한 큰 횡보를 하기보다는, 물론 이 큰 횡보가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되면요. 여기서도 보면 이 좁혀졌던 단계죠. 요 좁혀졌던 단계를 시장이 이기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졌고, 제가 이제 요때 당시에 이제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주봉에 대한 이제 캔들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 마감으로 마감이 됐고 올리지 못하고 빠졌기 때문에 이제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고성을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이제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어느 정도는 이제는 큰 방향성이 한 번 정도는 잡힐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어느 정도는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 클 것 같냐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승적인 관점이 조금은 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3음봉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캔들적인 부분을 좀 많이 보는데, 캔들적인 부분에서 제가 3음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3음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봉 관점에서 한 주, 두 주, 세 주에 대한 음봉이 발생을
했을 때 발생을 했을 때 최소한 그 다음에는 양봉 관점에 대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삼분봉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관점에서 그 이동평균선은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는 관점에서 현재 3분봉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기서는 이제 변수적인 부분이 몇 가지 조건이 붙게 되죠. 현재 구간에서 91K에 대한 하락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위쪽에 대한 99K죠. 99K 이상 정도에 대한 뭐 조금 더 완벽하게 얘기하면 그냥 98K와 99K 정도죠. 98K와 99K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의 반전이 나온다. 라고 이제 만약에 시장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는 하락보다는 상승 추세로 천천히 넘어갈 단계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약간 희망적인 회로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요. 사실 이거는 아주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왜 완벽한 건 아니냐 그러면 근거적인 부분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신뢰도는 좀 높다라고 하고 있는 숏지표죠. 숏지표도 요 하락에서 나올 때, 요 하락이 나올 때 당시에 극단적인 숏지표가 나오니까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잖아요. 현재 이제 요 쐐기형 하락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점점점 숏 물량들이 모이는 것을 조금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만 올라가겠다, 이런 식으로만 쌓여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상승에 대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쌓여준다 그러면 박수를 막 치면서 와이씨 야 이거 쇼 청산 쇼가 한번 발생하겠는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래 이게 너무 많이 한번 극단적으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현재는 천천히 이전보다는 오랜 기간을 들여서 숏 물량이 조금 쌓이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무조건 상승에 대한 근거는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숏 물량이 쌓였을 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숏 물량이 많다. 숏 물량이 점점 더 쌓인다요. 보통 이제 숏을 보시는 그 물량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의 숏을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숏에 대한 비중을 생각하는데 오늘 숏을 얼마나 쳤느냐. 숏이 오늘 55%냐 54%냐 이런 걸 보는데 사실 이 지표가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이 지표는 그냥 숏이 쌓이는 걸 보는 거예요. 숏이 쌓이는 점점점 쌓이는 물량을 보는 거거든요. 이 구간이 롱보다는 숏이 조금 더 우세하게 쌓이면서 점점점 그 많은 양이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숏 물량이 조금 더 쌓여가는 형태로 쐐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게 되겠고요. 이런 형태로 가는 와중에 현재 구간에서 어저께 이제 반등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약간은 굉장히 얇은 역헤드된 숄더 관점에서 조금 보게 돼요. 물론 역헤드 숄더 관점은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고점을 뚫었을 때에 대한 형태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99K와 98K 선을 만약에 시장이 상향으로 어느 정도 돌파해서 나오는 관점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조정에 어느 정도는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숏에 대한 물량이 어느 정도는 쌓여 있으면서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숏에 대한 청산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반등, 그러니까 조정을 받아도 숏 청산에 의한 추가적인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형태적으로 구조를 갖췄다라고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분석적인 관점을 이제 통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상승 쪽에 대한 관점을 굉장히 제가 높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승 쪽에 대한 관점, 그거는 이제 나의 생각적인 관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분석자의 이제 편안한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거는 어디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1K 이하에 대한 극단적인 좀 하락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얘기를 좀 많이 강조하죠. 이 하락이 발생한다 그래서 하락으로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고 반등이 나왔다가 갈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91K까지 이하에 대한 하락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관점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조정에 다시 사서 상승으로 가는 전략을 좀 펼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반등이 좀 많이 세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91K에 대한 이하의 하락이 발생했지만 어느 정도 다시 91K를 회복하지 못하고 약세적인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어느 정도는 리스크, 물량에 대한 관리를 조금 하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분석에서 계속 얘기했던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변곡의 자리, 변곡 자리가 이제 근처에 접근을 하고 있다. 보통 변곡 자리를 접근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기합니다. 전일 그 변곡 자리에 대한 앞뒤로 전일과 후일에 주로 변동성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염두를 해두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기회가 조금 잘 이겨내고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긍정적으로 시장에도 아주 좋은 분위기가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도를 해봅니다. 기도 매매 해봅니다. 저 또한 이제 아래쪽에 물량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코인 가자. 트럼프 코인 가야 됩니다. 트럼프 코인 가야 돼요. 제가 지금 아래쪽에는 표시를 안 했는데 트럼프 코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올라서 이득을 조금 봤으면 좋겠다라고 내심 좀 희망을 하고 있고요. 벌써 마이너스가 한 600만 원 손실인데 조금씩 야금야금 사가고 있긴 한데 트럼프 형 제발 이제 그만 얘기할 때도 됐잖아. 너무 꽁꽁 숨겨놓고 그 깜짝 이벤트 좋아하긴 하는데 형 그 너무 그 깜짝 이벤트 그 님 떠나고 나서 하진 않을 거죠. 자 어느 정도는 기도 매매를 조금 해보고요. 분석이 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분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의 그레이였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목 감기 조심하세요. 아프면 약부터 먼저 드세요. 아셨죠? 자,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